네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해볼 텐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아우,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시장의 편안한 분위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어도 되는 건지 이권희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어제만 하더라도 어제 오후장만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어제 특히 이제 아침 시장에서 오후 시장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줄면서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이제 반대 모습이 나온 이유는 결국 이제 미국의 CPI에 대한 우려가 어제 반영됐다가 CPI가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는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위험 자산 선호도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면 국제적으로 보면 뭐 비트코인 가격도 급등을 했고요. 또 저 미국 시장도 오랜만에 이제 기술주들 중심으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고 거기에 이제 미국의 은행들의 호실적도 기반해서 은행주들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오늘 뭐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영향은 거의 미미한 걸로 보이고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뭐 일본의 BOJ 금리 인상 여부가 좀 시장에 조금 주목이 돼야 되는 이벤트로 좀 남아 있고 국내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섹터 하이닉스가 시장을 좀 이끌어가면서 반도체 섹터 그다음에 그동안 좀 쉬었던 어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4.7%대에서 4.6%대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부상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좀 쉬었던 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좀 커지는 시장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OJ 금리 인상 이번에 가능할까 좀 그 우려 포인트이긴 합니다. 환율의 흐름 잘 보시면서 대응하셔야겠고요. 일단은 반종민 소장께서는 우리 이제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비둘기파적인 금리 동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예, 일단 지금 그 환율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이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담감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한은에서 이렇게 금리 그 동결을 좀 했던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미국 쪽의 분위기와 국내적인 분위기를 같이 좀 살펴봤을 때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외국인 매수세와 어제 매수세적인 흐름들을 좀 어느 정도 흐름들을 체크를 했을 때 확대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좀 더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몇 가지 좀 해소가 돼야 되는 요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단기적으로만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의 관세 정책 등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앞서 지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BOJ에 따른 그 금리 인상 여부에도 지금 좀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시점까지는 아직까지 좀 텀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주가에 대한 그 양지수 모두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은 단기적으로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작년에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 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인데 그 이권희 대표께서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일본 BOJ. 네. 예. 네. 일단 일본도 눈치 보기에 좀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일본이 뭐 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추가적인 물가의 상승폭만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급하게 일본이 금리를 올릴 이유는 없는데 단지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지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올해 안에 뭐 금리를 뭐 한 번 인하한다, 두 번 인하한다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돌고 있고. 페드와치상으로는 어제는 5월까지는 당겨졌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가 한 5월 정도에 이뤄질 거다라고 또 다시 이제 9월에서 한 4개월 정도 당겨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일본 은행도 여전히 고민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에 추이를 보고 아마 정책을 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좀 대응 전략 다시 수립을 하셔야겠습니다. 전태증 파트너께서는 어디에 주목하시는지 오늘 잠시 후면 한 1시간, 2시간 정도 뒤면 TSMC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포인트 잡아주시겠어요? 일단 TSMC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그 기대감에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근데 시장에서는 워낙에 TSMC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 분위기가 만약에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와서 이 분위기가 훈풍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일단 반도체 관련된 주도주 입장에서는 조금 바닥을 다져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 이제 이번 달 말에 나오는 SK하이닉스 실적에 눈을 좀 돌려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실적 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을 가지고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좋은 거고, 근데 개별 종목 장세는 저는 충분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개별 종목과 함께 실적을 기반한 종목들을 가지고 공략을 하시면 남은 1월에도 좀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의 대응, 실적에 주목하자. 어떤 섹터 주목하시는지 잠시 후에 체크받도록 하고, 김진만 대표께서는 어디에 시장 주목하세요? 네, 일단 CPI 관련돼서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자면은 지금 CPI가 조금 이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좀 안정감을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 부분들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세부 섹터 내용 중에 쉘터 쪽 비용이 여기서 더 빠지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보다 조금 더 낙폭이 있을 만한 그런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PPI에서 CPI까지 이전되기까지 한 2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LA 산불 관련된 이슈가 반영이 되고 PPI 지수가 반영이 돼서 에너지 가격이 지금 최근에 WTI도 그렇고, 저도 오늘 기름 휘발유 넣으려고 하는데 1,700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에너지 가격들이 조금 더 상승하게 되면은 CPI가 혹은 다음 달에 3%대가 다시 넘게 되면은 뭐 정책 관련된 이슈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번 달 워낙 이제 이슈들이 많았고, 이제 PPI 지났고 CPI 지났고 POJ 정도까지만 지나면은 트럼프 이제 취임 이후에 행정명령까지만 조금 버티게 되면은 어느 정도 안정감을 다음 달 CPI까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물려도 혹은 조금 이제 손해를 보더라도 연말까지 쭉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바닥권 매수는 좀 추천드리지만, 많이 올라와 있는 혹은 이제 약점을 보일 수 있을 만한 피크아웃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짧게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앞에서 이제 유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월 FOMC 점도표 공개하기 전까지 CPI 발표가 2번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지금 김진만 대표께서 말씀 주신 주거비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유가의 방향성 같이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CPI 뭐 허들 고비 넘었으니 이제 간다라는 그런 기조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정리해봤고요.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증시 전광판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겠죠. 류홍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3회 연속 금리 인하는 불발됐지만 오후장에도 견조한 흐름의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상승폭을 조금은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1%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대표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기술주 상승과 TSMC 실적 기대감의 상승폭을 켜내는 가운데 오늘 SK하이닉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가 8%대 강세로 마감하면서 2차 전지주들도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을 많이들 반납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총상위 대형주들 대부분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오늘 제이약바이오주의 강세는 오후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마와 업종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실적 테마 상위에서는 태양광과 화장품, 고대역품 메모리 순으로 상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장기 테마에서는 양자암호와 바이오, 로봇주 순입니다. 이어서 단기 테마는 AI 의료와 딥페이크, AI 소프트웨어가 상위단을 차지하고 있고, 마지막 업종 상위에서는 바이오와 제약, 화학과 2차 전지 순으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양자암호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와 메타의 마크 저커버거가 상용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급락을 보였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적 임무 및 기술 부문 대표가 올해는 양자 컴퓨터 준비의 해라면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시대 초입에 서 있고 향후 12개월간 양자 연구 개발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기업의 의사결정 책임자들이 양자 컴퓨터 도입을 고려할 때다라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 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현재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 한국첨단소재가 23%대, IBM 플러스 18%대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에도 금리 부담에 주가 상단이 제한됐던 제이약바이오주들도 오늘 강한데요. 미국의 12월 근원 소비자 물가에 안도하면서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천당 제약이 9%대, DNA 링크 8%, 한올바이오파마도 7%대 강세입니다.
네, 오늘 화장품주도 실적 테마 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업종이 주가 조정 위기를 딛고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리포트를 통해서 화장품 업종이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확장 모멘텀으로 올해에도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는데 코스맥스와 실리콘2,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주 전반이 견조한 흐름을 오후장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체로 시장 전반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의료 테마의 경우 코어라인 소프트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잠해진 사이언티픽 리포트를 통해서 자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우수성을 입증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해 테마 상승률을 견인하고 있고요. 이에 반도체주와 태양광주, 원전주도 상승하는 가운데 최근 상승세가 짙었던 조선과 조선기자재, 해운주들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후 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바이오 먼저 가겠습니다. 간밤 일라이 릴리 CEO가 비만 치료제 시장 최소 10년은 더 갈 거다라는 발언에 힘입어서 지금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비만 치료제 테마주의 시세 급등이 좀 이어지고 있고, 일단 금리 부담이 완화되면서 이제 표면적으로 해석하기로는 CPI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바이오가 움직인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께서는 이런 흐름도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일단 JP모건 헬스케어가 13일부터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주목을 못 받았던 게 이제 이번 행사였는데 왜 이렇게 움직임이 없나라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움직였죠. 어제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한 0.1% 갑자기 급락하면서 한 2% 가까이 빠졌는데 그런 부분들 CPI 안도감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내려오고 있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트리거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또 그 안에서 주제도 되게 중요한데 JP모건 헬스케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보면 키워드를 보면 ADC와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가장 관심이 많다는 거죠, 글로벌 제약사들이. 그래서 ADC 관련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도 이 사업에 참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장 생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리가켄바이오와의 협력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이제 리가켄바이오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다중항체 관련돼서는 또 셀트리온이 발표를 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ADC랑 두 개 같이 하고 있죠. 이중항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항체 ADC도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보면 크게 이제 비만 치료제와 ADC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걱정하시는 게 대부분 바이오테크 기업들 별 주가가 빠지면 아직 실적 나오기도 멀었는데 왜 벌써부터 이러냐 그러면서 또 다시 또 안 좋은 얘기들 막 나오는데, 또 금리가 또 빠져서 올라가면 또 금리가 빠져서 올라간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기술력이죠. 기술력이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대외 환경을 좀 보고 들어오는 건데, 국채 금리가 그럼 더 떨어질지 여부만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준금리는 인하하고 있는데 국채 금리는 거꾸로 튀었다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오히려 국채 금리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오텍 관련된 기업들 충분히 투자해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돼요? 바이오텍이라 그러면? 일단 바이오텍 관련돼서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줄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예. 기존에 이제 알테오젠도 좋은 소식이 들렸죠. 이제 머크사가 키트루다 SC 관련돼서 다시 이제 침투율을 높이겠다, 올해 안에 신청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기사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폐암 치료제 관련돼서 4세대 표적 항암제를 만들고 있는 보로노이 같은 기업들도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는 딱 세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펩트론, D&D 파마텍, 인벤티지랩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또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건 또 유한양행인데, 유한양행 이따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인가요? 잠시 후에 수급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다음 반도체 넘어갑니다. 일단 HBM에 대한 시각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IB 쪽에서도 HBM 시장 생각보다 더 괜찮을 것이다, 해가 지날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개념의 레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믿어도 되는 건지 반종민 소장께서는 어느 포인트에 주목하세요? 산업별로 파악을 했을 때는 HBM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좀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최근에 AI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HBM이 되면 이러한 그 고부가가치 램의 경우 고부가가치 반도체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좀 주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뭐 수요 강세가 계속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13일 그 현지 시간에 그 AI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 파트너국에 대해서는 그 판매 제약이 없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엔비디아는 좀 불편한 내색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의 긍정과 부정이 같이 좀 공존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치 시행까지 12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했을 때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판매 제약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HBM이든 이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좀 더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좀 살펴본다 하더라도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동향 그 품목을 보면은 반도체에서 23% 이상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아직까지는 좀 견고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그 디램보다도 지금 HBM 쪽에 비중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 한다면 결국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좀 흘러가게 되는 적을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블랙웰에 대해서 뭐 좀 지연과 관련된 내용들이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블랙웰에 대한 그 수치까지 반영이 추후에 되게 된다 한다면은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좀 남아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등의 HBM 그 반도체주의 경우에는 좀 더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오늘 TSMC에 대한 실적이 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좋았을 때 일시적으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케이스도 좀 있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내일 만약에 일시적으로 좀 매도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이 점 보고 좀 계속 끌고 나가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장에 대해서 일단 긍정평가, HBM 시장에 대해서 체크해봤습니다. 뭐 예상을 상회할 거라는 기대감이 TSMC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한 오후 3시 정도에 발표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가겠습니다. 로봇 뭐 여러 가지 이슈 찾자면 뭐 한도 끝도 없을 텐데 국내 한정에서 좀 찾자면 지난번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시켰던 것처럼 지금 뭐 한화 로보틱스나 현대 로보틱스 같은 이제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로봇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가 크기 때문에 신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IPO 올해 정도에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 덕분에 패시브 자금도 유입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로봇에 대해서 전태진 파트너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로봇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앵커님도 마찬가지로 1월 달에 상승 업종이 그러니까 상반기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는 그 현상들이 2010년 이후부터 있었다라고 자료 내용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현재 1월 16일 현재 기준까지 봤을 때 최근에 움직임을 보였던 섹터들 중에 단연코 눈에 띄었던 건 로봇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 로봇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에 우리가 좀 중점을 가져봐야 됩니다. 물론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제 그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그 로봇 산업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건요. 지금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미래 산업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HBM 관련된 사업을 독점하는 것처럼 결국 미래 사업의 이 로봇 산업을 독점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계속 투자 사업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지금 보게 되면 LX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포스코도 로봇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LG전자는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로보스타, 베어 로보틱스, 그리고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로봇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 오픈 AI까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진출하고 투자한다라는 건 유의미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 AI 가속 요소 보고서에 따르면 이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2025년 15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2조 2천억에서 2035년에는 378억 달러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그 개별 종목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드리는데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노동력에 대해 부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감안한다라고 본다면 아마 로봇 산업이 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1월 달에 정말 성장 산업 상승했던 업종이 로봇 관련주라고 한다면 과거의 경험상 지수 대비 상반기 아웃퍼폼하는 경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로봇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픽은요.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주를 보셔야 될 거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오늘 한화 엔진이 급락하면서 시장 초반에 좀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기사는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인화전공에서 1,087억 원 규모 한화 엔진 주식 양도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오버행 이슈이기 때문에 뭐 인화전공이랑 한화 엔진 두 종목 모두 약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김진만 대표께서는 좀 풀이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좀 바뀌었습니다. 정정 공시를 통해서 이제 최초 400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금액에서 조금 더 증가돼서 원래 410만 주 정도 매도 예정이었었는데 530만 주로 좀 변경이 됐고 대략 이제 1,200억 정도의 이제 한화 엔진의 좀 물량을 장내 매도 예정인데 일단 뭐 오버행 이슈가 진행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이제 보시면 인화전공이 한화 엔진의 3대 주주로서 한 9%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뭐 팔고도 한 3%, 3.5%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매번 그랬듯이 어느 정도 이제 오버행 이슈가 결국에 산업 자체 전반을 흔드느냐 혹은 성장성을 조금 이제 와해시키느냐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아니다 이거는 어차피 외부적으로 매각할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계속 나왔음에도 이제 어느 정도 할인율을 적용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오늘 이제 16일 날 이제 오늘 장내 매도로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대량으로 매도를 포지션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물량을 과연 어디서 가져가느냐 혹은 외국인들이 장내 매도가 나올 때 어느 정도 눈독을 들이고 있을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조선주들이 오늘 시초가에 좀 다 전반적으로 조금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음에도 결국에는 당시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는 것을 보면 하나 엔진도 한 몇 거래 한 2, 3거래일 안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버행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식을 오히려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기회 혹은 이제 조선주 평소에 눈독 들이고 싶으신 분들 너무 비싸서 못 샀었던 분들께서는 하나 엔진도 전반적으로 마찬가지로 성장성이 와해되거나 혹은 이제 기타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오버행 이슈 때마다 기회가 오는 섹터와 종목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매수 찬스로 생각이 되고 오늘 종가와 그다음에 내일 정도까지 해서 어느 정도 매수해 보시면은 또 신고가도 금방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화전공이 가지고 있던 한화 엔진 지분을 장내 매도하면서 오늘 한화 엔진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한화 엔진 긍정평가 체크해봤습니다. 자, 시장 외국인과 기관들은 또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지 체크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를 매수하면서 반가운 흐름 이어가고요. 오늘은 기관까지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시죠.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 수급의 특징은요. 첫 번째 반도체 투톱을 함께 담았던 거고요. 또 동반해서 보자면 함께 유한양행을 동반 매수했다는 점도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금융주들을 함께 매수하는 흐름까지 나타났는데요. 우선 반도체 투톱 오랜만에 수급을 살펴보자면요. 연말과 연초 외국인은 SK하이닉스는 2, 3일은 사고 또 이틀은 파는 퐁당퐁당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확연히 매도할 때보다는 매수할 때 물량의 폭이 훨씬 컸고요. 이 삼성전자는 최근 외국인은 4거래일, 기관은 5거래일째 매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후장 분위기가 견조한 만큼 마칠 때까지 동반 매수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0.93%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 주체는 오늘 유한양행도 함께 담았습니다. 지난주 레이저 티닙에 대한 긍정적인 임상 효능을 발표하면서 지난주 10%대 급등한 한 날이 있었죠. 오늘 바이오주들이 둔화된 CPI에 다시 숨통에 트이면서 오르고 있는데 특히 코스피에서는 지난주 급등한 유한양행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에 대한 투자 의견 조금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금융지주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KB
LG금융의 외국인의 매수 꾸준히 새해 들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0.5%대 상승하면서 9만 원 선 올라왔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확대되면서 지수는 2% 상승까지 기대할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우선 외국인의 선택부터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이 오전장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모조리 제약바이오 종목입니다. 근원 CPI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올랐었죠. 특히 10시경 우리나라가 금리를 동결했다는 결정이 나온 후에 삼천당 제약은 급등하면서 상방 VR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삼천당 제약과 ABL 바이오 그리고 리가케엠 바이오까지 모두 외국인이 3일에서 4거래일간 동반 매수한 종목인데요. 오늘은 5에서 10%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로봇부터 OLED,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엔터 등 다양한 종목들을 담았습니다. 그중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는 5거래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 주가는 6%대 강세입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예,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유한양행 가야겠죠. 이건희 대표께서 할 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체크해 주세요. 예, 일단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사실은 이 이벤트가 오늘 오늘 나왔던 뉴스가 그 뉴스가 나온지는 아마 1월 8일 날 나온 뉴스고요. 맞아요. 예, 1월 8일 날 이제 존슨앤존스가 이제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역요법의 생존율을 공개했는데 임상 3상 결과를 이제 공개했는데 생존율이 경쟁사 타그리스토 대비해서 한 1년 이상 더 나왔다라는 부분이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표준 치료제로 그동안 이제 여겨졌던 타그리소라는 경쟁약을 이길 수 있겠냐라는 이제 많은 시장의 의구심들을 해소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상업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유한양행이 사실 그때 허가를 받고 나서 굉장히 로열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약가 수가도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로열티가 더 많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한 작년 10월 달에 16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부분을 좀 많이 반납을 했죠. 왜냐하면 타그리소라는 막대한 적을 이길 수 있겠냐라는 이제 시장의 회의감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주요 기사를 찾아보시면 NCCN에 등재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 폐암 치료제를 이제 쓸 때 외국인들도 아까 미국의 의사들도 가이드라인 같은 걸 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게 돼 있는데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에 이제 등재가 됐고요. 렉나자도 정식으로. 그래서 이제 타그리소와 같은 급의 이제 약으로 이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이 상승할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고 있고요. 매출이 상승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판매는 존슨앤존슨이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유한양행 입장에서는 로열티만 수취하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열티를 받는 첫 회사로서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에서 로열티를 받는 첫 회사가 되는 것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로열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돈을 보면 또 사람 마음이 달라지죠. 예, 그때부터 네. 다시 한번 더 주가는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올해 안에는 로열티 수입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는 첫 로열티가 얼마가 들어올 거라는 예상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주가는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셨네요. 예. 유한양행 체크해봤고요. 다음 이녹스 첨단 소재 가겠습니다. 지금 남모르게 기관이 꾸준히 삽니다. 5거래일 연속 순매수인데 요 근래 계속 사는 양상이고 이달 들어서만 40% 가까이 지금 급등 중입니다. 남모르게 오르는 종목. 반종민 소장께서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예, 일단 수급적인 형태를 봤을 때는 기관 중에 이제 주체가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아이폰 17 시리즈에 LTPO 패널이 적용된다는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OLED 소재 공급을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연출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아이폰 17까지 나오려고는 시간이 굉장히 꽤나 걸리는데 최근에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 이벤트까지는 장기적인 시간들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거쳐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여기에서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좀 이벤트나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들을 찾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작년에 이제 자사주 소각 계획이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면서 주주 환원 정책도 더불어서 이제 같이 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좀 일시적으로 그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산업적이나 여러 가지 좀 실적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비중 축소를 좀 고려를 해보시고요. 나중에 추후에 조정이 좀 크게 나왔을 경우에 그때 다시 접근해도 늦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자, 다음으로 오후장 유망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섹터에서 왔습니다. 고기 반찬, 뭐 나물 반찬, 뭐 인스턴트식 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첫 번째 에이럭스 가겠습니다. 전태진 파트너께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최근에 기술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드론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줬고요. 글로벌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 방위 산업 관련해 가지고 드론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무기로 드론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정부도 종합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그런 제언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드론 사업에도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이 되고 나면 이 방위 산업 관련해서 드론 쪽으로 정책적인 부분이 좀 드라이빙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머스크가 최근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이 백악관 행정실 내부 사무실을 또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드론 관련된 종목들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워낙에 뉴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이기도 한 에이럭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루닛 가겠습니다. 한 달 정도 쉬었는데 지금 매수 기회를 보고 계시네요. 김진만 대표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뭐 생성형 AI나 뭐 위료 AI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집행 이후에 여러 가지 규제가 좀 완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AI의 수요는 돈을 어떻게 기업들이 버는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루닛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AI 의료 서비스 관련 침투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뭐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재계약률입니다. 재계약률이 거의 98%에 달하기 때문에 한 번 루닛의 좀 영상 솔루션을 사용한 이제 그런 의사들은 계속적으로 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들이 우호적인 환경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뭐 시적 시즌에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스타트업 관련 스타트업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유보율도 많아서 유상증자 걱정은 아직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조금씩 이제 이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장성의 궤도를 달린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그냥 편안하게 루닛 같은 종목들 모아가시게 될 경우에 한 번 정도 비중을 크게 해서 들어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외형적인 성장까지 같이 갖춰지고 지금 딱 재무제표상 외부 투자받기 딱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혹여나 있을 좋은 이벤트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앞서서 바이오 이야기 많이 해드렸습니다. 펩트론 오늘의 종목으로 이권희 대표께서 주목을 하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앞서서 반종민 소장께서 오늘장 한마디에 실적 수주에 주목하자 말씀 주셨는데 종목 힌트는 대한전선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참고해 주시죠. 자, 네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